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 간부가 내년에 당장 10조 원 정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최소 예산 범위를 설정한 것인데요.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은 내년도 방위 예산을 6조엔대 중반 정도로 증액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2022회계 연도 방위비가 5조 4천억엔 약 52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모테기 간사장은 1조엔 약 9조 6천억 원 정도의 증액을 주장한 셈입니다. 그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정치가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과거의 연장선 위에서 한다면 격변하는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는데요. 그는 이어 5년 이내에 GDP 대비 2%를 연초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예산 수준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에너지, 경제, 식량, 안보 체제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재가동의 의의 중 하나로 원자력 공학의 기술자 육성을 예로 들어 원자력 관련을 전공으로 한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사태를 우려했는데요. 50에서 60년 후에 페로를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만약 센카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페로 작업이 정지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여러 나라 국방 예산의 국내 총생산 대비 목표도 염두에 두고서 정말 필요한 방위 관계비를 쌓아 올려서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나토의 집계 기준이 달라서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방위 예산을 5년 사이에 배 가까이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방위비 증액 자체에 대해선 여건 내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채로 충당하면 된다는 견해가 자민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기시다 총리의 측근인 미야자와 유이치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24일 민영방송 BSTV 도쿄에 출연해 방위비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면 사회보장의 수준을 낮춰도 좋은지 어떤지 논의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와 마찬가지로 의료나 연금 등 사회보장비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채 발행을 되도록 억제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열린 여당인 공명당을 이끄는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 또한 국채는 빚이면 나중에 부담이 남는다. 안이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국채를 재원으로 삼지 않고 사회보장비도 삭감하지 않는 경우 증세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민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곧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방위비 재원을 놓고 집권 세력 내부에서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현 소비세 증액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돼 있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격주간지인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가고시마 대학의 이토 슈에이 교수의 저서에 담긴 내용들을 토대로 이를 언급했습니다. 저서에서 가고시마 대학의 이토 슈에이 교수는 정부가 소비세 이외의 재원은 없다. 장래 세대의 외상값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미스리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정 적자의 원인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거듭해 그 메우기에 소비세와 공채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 온 역대 정권의 실책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본 발언이 소비세 증세가 사실은 사회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밝히면서 소비세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삼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사회보장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 의료를 중심으로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도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으로 보면 일반회계 총액은 102조 6,580억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 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 100조엔대를 넘어선 것은 2년 연속이다. 그중 사회보장 관계비도 35조 8,608억엔 동년 5.1% 증가로 과거 기준 최고이며 세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기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편 공비 부담 외 사회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달되고 있는 사회보장급부비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매년 금액을 공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총액 120조 2,443억엔에 달해 전년도 대비 1조 8,353억엔 증가로 이쪽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이 증대하는 사회보장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재원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가 사회보장의 재원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989년에 도입된 소비세가
그 도입 초기부터 사회보장의 주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보장의 충실화를 위해서라고 칭하고 세율 인상이 이루어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일반 세출이 조세 수입으로 조달되지 않아 빚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의 재정 상황, 이른바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적자 상태가 문제되고 전체적으로 세출 삭감이 요구되어 계속 증대하고 있는 사회보장비가 세출 삭감의 최대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 감소 사회에서 사회보장에는 재정적인 제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따끔한 지적이다. 법인세는 세율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제가 마련돼 있는 것과 세트로 봐야 한다. 그만큼 소비세가 국채상환이나 사회복지재원으로 돌아가지 않게 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내부유보 재원 확대에만 도움이 됐을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지금 정권에서는 부유층을 제외하고 이 나라의 민생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다. 비정상적인 공무원의 인건비부터 어떻게든 해보는 게 어떨까? 세수의 60%가 인건비다.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할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에서는 보통 30% 정도만 차지하는 것으로 그친다. 지방 공무원이 기술직 이외의 일반 사무를 보는 것에 그다지 우수성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아소 정권 당시 시절에 이은 리먼 사태 이후의 실책으로 기업의 해외 유출, 그에 따른 일본인 고용위기가 우려되면서 법인세율 재검토가 가속화됐다. 당시에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논조가 주류였고 여론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 근저에서 이를 크게 좌우하고 있던 것이 앵고 문제였지. 리먼 사태 이후 다른 나라 수준의 금융 완화를 하지 않았던 당시 일본은행의 실책이 법인과 개인의 갈등을 심화시켜버렸다. 우리 정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좀 더 증강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 방어체제를 갖추는 것에는 10조엔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되고 자위대 대원의 확보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긍정 여론 형성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민당이기에 지금의 발언이 가능한 것뿐이다.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사태를 우려한다고 그칠 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해야 했다. 사실 아무리 방위비를 긴급히 쌓아 올린다고 해도 중국의 군사력에는 당해낼 수 없다. 역시 지금의 쿼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는 중국의 발전에 기여한 우리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 해외 진출은 좋지만 기술도 도둑맞고 역시 중국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각국으로 진출하는 게 정답인 듯 싶다. 단지 병력만 늘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현재 일본을 팔아먹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시치미를 떼거나 일본이 스파이 천국이라는 것 등 일본의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고작 방위비를 몇 조엔 늘려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애초에 무엇을 하든 투덜대는 국민이 있으니 의원이나 부유층들은 유사시 1초라도 먼저 일본에서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불평해야 할 부분은 방위비 증액보다 일본 정부의 세금 사용 방식인 것 같습니다만 오래전 소련이 미국의 군비 확장에 이끌려 군비 확장을 계속한 결과 경제는 파탄났다. 현재 일본과 중국의 관계로 따져볼 때 이번엔 일본이 소련처럼 될 수도 있다. 어디서 재원을 가져오는지를 확실히 하는 게 좋다. 만일 돈이 확보돼도 지금도 정원이 모자란 자위대에 어떻게 젊은 인재들을 모을 것인가와 무리하게 그 부분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이번에는 민생이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성급했다 또는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